자,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문다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죠. 뭐 연일 소식이 전해지니까 새롭게 이제 다루게 되는데, 자, 이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조사를 하는 곳이 있죠. 용산경찰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피해 택시 기사가 치료받았던 경기 양주시 소재의 한의원, 이 한의원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택시 기사의 상해 진단서 포함해서 여러 관련 자료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피해 택시 기사의 어쨌든 치료를 했던 곳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건가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예.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굳이 그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네. 또 합의는 당연히 보라라고 경찰에서도 유도를 합니다. 이 합의는 피해자를 위해서죠. 그런데 지금 합의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단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할 거냐 아니면 치상 혐의까지를 넣어서 가중처벌할 거냐 이 차이거든요.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엄정하게 보자라고 해서 그 한의병원을 압수수색까지 한 거죠.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네. 자세한 기록이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 지금 소위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진단서나 이런 걸 압수하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치료 기록은 있었을 겁니다. 이 택시기사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정도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를 확인한 것이다. 이걸로 지금 이 소위 치상 혐의까지 갈 것이냐, 이 가중처벌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할 것이냐, 이건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경찰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큰 부상을 당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상 부분이 이 가중처벌로 적용될지 지금 많은 국민들은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거거든요. 네. 문다혜에 대해서 음주운전은 뭐 당연히 치상까지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경찰이 이 치상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큰 힘이 됩니다. 자, 용산경찰서가 이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이런 걸 이제 검토하는 건데요. 그간엔 택시기사와 합의를 하면서 이거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로 문제가 경찰에서 좀 처분을 끝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택시기사가 상해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근데 어쨌든 경찰이 용산경찰서가 지금 상해 정도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그치지 않고 이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그런 게 이제 어쨌든 그 부분이 상당히 시사되는 바이긴 하네요. 경찰이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넘기면서 이게 치상 혐의, 소위 음주운전 치상죄로 갈 것이냐, 이건 뭐 징역 10년형인가 뭐 이렇게 되죠. 최고형이 말입니다. 네. 이거 치상으로 못 갈 경우에는 어째서 못 간다라는 걸 지금 밝혀야 하거든요. 경찰로서는 그 부분을 밝히게 될 건데 치상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치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처벌도 엄중합니다. 네. 자, 통상적으로 경찰이 통상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뭐 병원들에 요청할 경우에 병원들이 반응을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수사에 소극적이나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병원들 압수수색하려면 병원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압수수색이 아니죠. 경찰이 수사를 좀 도와달라, 협조를 해달라 그러면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병원이 대응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과 달리, 뭐 특히나 이제 정형외과처럼 일반 병원과 달리 컴퓨터 단층 촬영, 흔히 말하는 CT 이 자료 등을, 이 사진 등을 객관적인 이 자료들을 한의원은 좀 확보하기 자료가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병원과 다르게. 그래서
압수수색 이외에는 택시기사의 부상 정도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런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일반 병원과 그런 특성이 다른 부분이 반영돼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예. 한 의원과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건데 일반적으로 개인의 그 치료 기록은 공개 안 해줍니다. 경찰이 해도 이건 압수수색 없이는 공개를 안 합니다. 원래는 이 이 치료 피해자 쪽이 경찰에 와서 과잉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게 원래거든요.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문다혜로부터 상당히 많은 합의가 된 거죠. 지금 이 합의금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건 이야기해도 합의금 액수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합의금 얼마 줬을까요? 지금 상당히 줬다라고 보입니다. 상당히 고액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고액이 아니고서는 이 택시 기사분이 이걸 비밀로 지켜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네. 지금 이게 저 기사분도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됩니까? 기사분들이 교통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이 건이 커요. 이게 지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거 차가 270만 원인가 피해 고치는 게 차량이 많이 손상되면 전부 교체를 하면 그 정도는 들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문다혜예요. 예. 만약 기사분이 많은 이야기를 언론에 하게 되면요, 그 기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사에게 붙어 있었거든요. 네.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문다혜가. 그래서 문다혜가 상당한 금액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말이죠. 그 금액만은 이제 그 조건을 걸 수 있거든요. 이건 공표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합의가 된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 기사가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를 몇 가지를 했어요. 도대체 말이 통하지를 않더라. 말 발음이 안 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음주냐 더 나아가느냐라는 논란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사분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그 치료 기록을 보고 지상죄 혐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운전 자체만으로도요 예. 굉장히 엄중합니다. 처벌 자체가. 예. 자, 문다혜는 뭐 이 문제뿐만 아니죠. 양평동 빌라, 영등포 오피스텔. 우리 리아님이 합의금 출처를 밝혀야 된다고.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제주도 별장 이렇게 관련해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 이런 건 많이 지금 알려졌죠. 그리고 갭 투자를 통해서 억대 수익도 챙겼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제주 경찰과 영등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근데 이거 말고 사실 문재인 뇌물 사건으로 서창호 특혜, 취업 특혜 사건으로 이미 뭐 문다혜는 돈거래까지 포함하면 지금 검찰의 소환 조사가 원래 예정돼 있고 10월 중에 출두해라 이렇게 전주지검이 공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8일이에요. 자, 지난 주말에 검찰에 출석하느냐 이렇게 관심사였는데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달 중 출석하는 것은 사실상 문다혜가 증인 변호사와 검찰이 아직 일정 조정이 안 됐다는 식으로 해서 그런 변명을 대면서 피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경찰이 앞서 얘기했던 음주운전 사고 관련해서 어차피 소환 조사를 해서 또 한 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음주운전 외에 지금 양평동 빌라, 오피스텔 이 부분도 좀 있잖아요. 불법 숙박업 부분에 관해서도 이 부분은 지금 경찰 소환 조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불법 이거 고발 조치가 됐거든요. 네. 이것도 아마 수사를 경찰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전주지검에서 지금 소환 일정을 조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음 달 초 이번 주 안에 이 소환 검찰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달 말까지 나와라라고 했는데 조금 늦춰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곧 나와야 되고요. 이 부분은 문재인 정권 때 소위 이 단속을 하면서 자기 다른 지금 이 갭 투자를 해서 이익을 올린 것이고 이 다 불법이고 허가 안 냈다라는 건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요. 에어비앤비 이 사업이 그 당시에부터 성행했거든요. 이걸 모두 이 시스템을 이용했다라는 걸로 봐서 제주도 그 별장 부분도요. 많이 취재를 할 때 그 취재 안 해도 아마 허가 안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주도 별장을 허가를 내고 숙박업을 했다면
영등포를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음. 같지 않습니까, 형태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경찰이 이 부분을 소환 조사까지 할지 아니면 검찰로 바로 자료를 모두 넘겨서 합하게 될지 검찰에서 지금 이 문다혜에 대한 재산 부분은 전부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소환으로 모두가 충당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사고의 합의를 봤다라고 해서 봐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이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것은 그 참작을 할 뿐입니다. 이 기소를 하고 그 선고를 할 때 참고 사항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뭐 합의가 되고 이건 아닙니다. 치상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 적용하지 않을 것이냐도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적용하고 합의 안 했다라고 해서 적용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GJK님은 재산 많은 다혜가 합의금 많이 줬겠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리안님이 택시 기사님들 사고 나면 기본으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기사님 골병 들 겁니다. 예, 그런 의견도 주셨네요. 예, 문다혜 씨 관련해서 용산경찰서가 택시 기사 치료받았던 한의원 압수수색한 소식 전하면서 그것의 의미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자,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특별감찰관 문제가 새롭게 제기됐죠. 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공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이 특별감찰관 임명이 추진될 경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동력이나 관심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김 여사 특검법에 지금 올인해야 되는데 동력도 떨어지고 관심도 떨어져.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이런 거 안 돼. 뭐 이렇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수싸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먼저 양문석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시니까 아마 양문석 그 기생집 발언은 그건 뒤에서 2부에서 합니다. 2부에서 합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은 꼭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네. 2부로 넘기겠습니다. 네네. 그다음 특별감찰관요. 이거 특별감찰관으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충돌한다라고 해서 지금 며칠 동안 완전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 여론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완전히 말려든 거예요. 이거 사실은 전략적으로 보면요. 국민의힘이 완전히 성공한 겁니다.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이거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특별감찰관 줘도 못 받습니다. 민주당은 무조건 특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쯤 이제 김민석이가 이걸 이재명이 알아차린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또 지금 보시면요. 여야 의정 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야 의정 협의체도 민주당이 말려든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한동훈과 이재명이 곧 아마 다음 주쯤 만나지 않을까 보이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도 이재명이 한동훈에게 말려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특별감찰관도요. 여권에 말려든 겁니다. 그 여야 의정 협의체도 지금 민주당이 애매하게 됐습니다. 이거 반대할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다음 특별감찰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할 생각도 없는데 특별감찰관으로 모두 이 해소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이 되어가는 게 불안한 거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요. 이 특검법, 민주당의 저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예. 저거 이재명 자기 마음대로 검찰 특검을 임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특검이 소위 대통령실과 이 국민의힘까지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공천 뭐 비리 의혹도 들어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위헌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저 특검을 하겠다, 저걸 밀어붙이겠다라는 거죠. 저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국민의힘도 뭔가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나와줘야 합니다. 그냥 성만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성 담벽이 일정 부분 무너진 곳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새로운 전략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이 새로운 전략들이 이 큰 틀에서 보면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김민석이 저런 소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재명과 민주당은 계획이 시나리오가 이미 주요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여 통과시킨다는 전략이죠. 그래서 14일로 딱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겠다. 그날은 김혜경 선고가 있는 날이죠. 다음 날은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가 있으니까 그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민주당의 전략은 이렇죠. 김 여사 특검법을 11월 달에 가장 핫실 이슈로 쟁점화하겠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쏠리는 시선을 분산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감찰관 문제가 새롭게 나왔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제기하고 어쨌든 여당 내에서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입장, 이건 유연적인 탄핵용 악법이다. 그래서 여야 대표회담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이 밝혔죠. 그래서 이제 특검과 특감이 맞붙는 형국이 됐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상황이 사실은 이 구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특검과 특감이 맞둔 이 국면은 어떻게 그 자체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구도는 완전히 이재명이 말려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꺼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갈등을 일으킨다. 오늘 아마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 타협해야 됩니다. 이거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한동훈 대표가 이 특감을 들고 나가도요. 이재명은 이 받지를 못합니다. 네. 저거 북한인권재단도 걸려 있는 것이고요. 그거 아니어도 지금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가지고 거짓 선동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으로 특별감찰관 지금 임명하자라고 했어요. 좋다. 여야 뭐 또 논란이 일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건 여야 합의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이재명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겠죠. 이거 합의해서 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이 이걸로 이렇게까지 뭐 상당히 갈등을 빚은 건 괜찮아요. 특검이 이게 정말 공약이었느냐, 정말 이게 당론이었느냐, 점검해서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게 모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정도 좀 됐으면 표 대결은 안 됩니다. 그 표 대결 하면요, 그 완전히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말고 이제 좀 타협을 하면요. 어제 김민석이가 적절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쇼하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한 대표와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말 쇼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 보고 넘겨도요. 특별감찰관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지금 스텝이 소위 꼬였다라고 하죠. 이럴 경우에.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조금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을 쭉 주셨으니까. 예? 사실 특별감찰관 문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당시에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문다혜 부부 관련해서 뭐 문재인 청와대 내 친인척 관리팀장을 두고 특별감찰관은 안 두는 대신 민정수석실 내에 친인척 관리팀장 이렇게 두고 문다혜 지원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뭐 대선 때도 그렇지만 최근에도 국회에서 추천하면 바로 임명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이 사안이 왜 여당 내 이렇게 약간 갈등이 있는 사안처럼 보이고 갈등 사안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변화가 됐나요? 특별감찰관 법안이 20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감찰관이었죠.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임명이 됐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솔직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왜 임명을 하지 않았느냐. 겁나서 임명 못한 겁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잖아요. 이석수 당시 그때 우병우 그 민정수석에 대해서 한 폭로입니다. 네. 자신이
그러니까 이 고위 수석들 이상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감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 검찰이 수사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이 폭로를 하게 되면요. 소위 내부 정보 폭로를 하게 되면 공익 그 제보자로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예.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이게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했고 이 윤석열 정부도 임명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서로가 사실은 협상조차 안 했습니다. 이 여야가요. 서로 뻔하게 그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권재단과 이거 핑계 대면서 서로 아예 협상조차 안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끝으로 말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뭐 임명하겠다. 문재인 정권 마찬가지예요. 왜 임명 안 합니다. 여야가 합의 안 합니다. 합의할 리가 없죠. 하기 싫은 건데 또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특별감찰관 필요하다면 뭐 임명해서 크게 이 부분을 잘 운용만 한다면요 문제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 특별감찰관 합의 안 됩니다. 이 여야 합의가 합의 안 자체가 됩니다. 안 돼요? 되겠습니까? 지금 3명 추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민주당 자체가 지금 특별감찰관 아니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민주당 좋다 2명 해라. 그럼 국민의힘 1명 할게. 양보해도 돼요. 그럼 국민의힘 하는 사람 임명하면 되거든요. 네. 민주당 이거 하겠습니까? 못 받아요 이거. 그래서 여기 국민의힘 내부에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장 있을 수 있고요. 원내대표의 독자성도 또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당대표를 원내대표가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에 정리가 됐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송원재 대표님 모시고 국회 국정감사장에 있었던 장면들 소개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던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좀 끌어내 봤습니다. 예, 송원재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